사람에게는 수많은 하위자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자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각난 내가 있다는 것을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겉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것과 동일시하는 나인 페르소나와 아주 깊숙이 감춰버렸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밀어낸 그림자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당혹스럽게 마주하는 감춰진 나, 무의식에 숨겨진 나입니다. 감춰진 나를 내가 마주할 기회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했을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주하지 않아도 그것은 무의식적 행동을 통해 발현됩니다. 스스로는 전혀 내 의사나 내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정, 생각,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그 이유를 찾지만 그것이 저 깊은 바닥 아래 감춰놓은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나 보이는 대상을 관조해 그것의 진실을 마주하려는 명상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은 내 그림자를 부인하는 거짓 탈동일시, 초월 성숙이 되겠죠. 수많은 영성 입문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명상 지도자나 안내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혼자 어렵게 헤쳐나가는 길로 가죠. 물론 스스로 대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영역은 소위 영성이나 명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심리적인 치유, 정서적인 회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서구의 심리학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춰진 마음, 숨겨진 자, 이른바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은 심리치료의 영역이죠.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정서적 조각들, 예를 들어 이유를 모르는 분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마주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입니다. 보통의 경우 화가 난 사람이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이 사람은 일어난 사건이나 알고 있는 사람을 분노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나의 분노가 아니라 그것의 분노, 그의 분노가 됩니다. 우선 해야 할 것은 3인칭의 대상, 그 사건이나 그 사람으로 전이된 분노를 가지고 와 내 분노로 바꿔야 합니다. 분노의 발생 위치만이 아니라 그 원인의 지점까지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이죠. 더 화가 나고 욕지기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동일시가 치유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죠. 원리는 쉽다고 말한 이유는 이처럼 분노를 제대로 소유하면 그때서야 분노 그 자체와 그것을 경험하는 자기를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탈동일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인칭 주격으로 있던 분노한 나를 주격과 목적격으로 분리하는 과정이죠. 내가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분노는 아닌 겁니다. 분노 그 자체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체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춰진 나인 그림자들을 마주하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한 수준 위로 성숙하면서 실제로는 전체적인 나와 통합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 수련에 접어들면서
동일시를 벗어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탈동일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 이처럼 진솔한 동일시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탈동일시가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한 뒤에 완전히 이해해야 동일시를 벗어날 수 있죠. 이것이 건강한 초월과 포용, 즉 영적인 전환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멋스럽게 포용과 초월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법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멋스러운 말로 이 과정을 표현하는 것은 착오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림자에 대한 소유를 먼저 하지 않으면 분노에 대한 명상은 소외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분노를 내 것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에서 벗어나겠다고 노력하면 분노로 표현된 내 그림자는 더욱더 시커먼 그림자로 단단하게 굳어져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명상은 초월하면서 부인하기가 됩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이 오류를 벗어나지 못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심자의 문제가 아니라 꽤 높은 수준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영성가들조차 언뜻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자 내용물을 지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켄 일버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발달은 나를 나로 전환시킨다. 병적 발달은 나를 그것으로 전환시킨다. 내 그림자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탈동일시 초월이고, 나를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불건강한 탈동일시인 것입니다. 심리학으로는 해리, 억압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자기 발달의 각 단계에서 한 단계의 나는 다음 단계에서는 토대가 됩니다. 그 토대들을 통해 새롭고 높은 내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오직 나 혹은 순수한 관찰자, 참나, 영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나를 자각하는 나, 결코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언제나 순수한 보는 자가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의 어느 시점에서 만약 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것들은 내가 아닌 3인칭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정되는 것은 긍정될 때까지 나를 잡아당깁니다. 어두운 그림자와 동일시한다는 말이 조금 섬뜩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부인된 나일 뿐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비단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통합해가는, 요령이 통하지 않는 정직한 길입니다. 사연이 많아 보이지만 그림자는 엉겨붙은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라고 믿는 페르소나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좋고 싫음이 없으면 툭 트여버립니다. 물론 열쇠는 한 수준 위로 성숙하는 겁니다.